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 잠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아침이면 더 피곤했어요. 그래서 수면제에 의존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수면제 없이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불면의 공통점을 분석했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식습관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면 먼저 약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며 발견한 사실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해답이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밤의 수면질을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수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들기가 힘들다는 것과 자다가 자주 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몸의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잠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처럼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불면을 극복하게 해준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싸지 않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엔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 2시 3시까지 불을 켜놓고 뒤척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피곤해 하셨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일찍 주무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이 잠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연구 중에 알게 된 방법을 어머니께 적용해 봤습니다. 식사 시간은 그대로 두고 잠들기 전에 드시는 음식들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아침과 점심, 저녁은 평소대로 드시게 하고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특정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어머니의 잠이 달라졌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고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도 계속 숙면을 하시니까 이제는 매일 저녁 그 음식들을 챙겨 드십니다. 이제는 새벽 산책도 나가시며 활력이 넘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음식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떤 타이밍에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과 직접 연결되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수면 유도 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천연 성분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이 만든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천연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한 과일 중 하나예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섭취한 불면 그룹이 수면 시간이 85분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미숙 67세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밤에 서너 번씩 깨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체리를 10개씩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저녁 냉동실에서 체리를 꺼내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체리를 드실 때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냉동 체리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체리가 없으면 냉동 체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 체리가 보관도 편하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체리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과량 섭취는 피하시고 하루 10개 이내로 조절하세요. 혹시 체리를 수면용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자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 생성 전체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일본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바나나를 섭취한 후 30분 내에 세로토닌 수치가 평균 2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로토닌이 높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거든요. 박순자 72세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제게 오셨을 때 수면제를 15년이나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를 함께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으셨는데 2주차부터 서서히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1시간 전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우유 1컵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방해될 수 있으니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언제 드시나요?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멜라토닌과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수면 효율이 25%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수면 효율이라는 건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든 시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질 좋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정자 69세님은 밤중에 깨는 횟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셨대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 후에 호두 한 줌을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호두를 드신 지 2주쯤 지나니까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7알에서 8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다만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호두는 보통 간식으로만 드시지 않나요? 오늘부턴 잠을 위한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네 번째 음식은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은 천연 신경 안정 효과로 알려진 대표적인 허브차예요.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잠이 안 올 때 캐모마일 차를 마셔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알려져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캐모마일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불안 지수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되죠.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해서 진정 효과를 만들어내요.
최영희 74세님은 오랫동안 불안 때문에 잠을 설쳤던 분이에요. 밤만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잠들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잠들기 30분 전에 캐모마일차 한 잔을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안 하셨는데 차를 마시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밤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게 의식처럼 되셨어요. 캐모마일 차는 건조 캐모마일 1티스푼을 뜨거운 물 200ml에 10분간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쓸 수 있으니 처음엔 약하게 우려서 드시고 점차 농도를 조절하세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게 좋아요. 혹시 캐모마일 향을 맡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5번째 마지막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는 옛날부터 잠이 안 올 때 마시는 음료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두 성분이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줍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따뜻한 우유를 마신 그룹이 차가운 우유를 마신 그룹보다 30%나 빨리 잠들었다고 합니다. 왜 따뜻해야 하냐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거든요. 정기현 70세님은 수면제를 10년 넘게 복용하셨던 분이에요. 수면제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약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게 걱정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잠들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넣은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수면제와 함께 드셨고 3주차부터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어요.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수면제 없이도 우유만으로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잠들기 30분 전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겁게 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꿀의 천연 당분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유당 민감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로 대체하시면 돼요. 오늘 밤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몸의 온도를 살짝 높여보시겠어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음식들을 그냥 무작정 드신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해 본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 음식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섭취할 때 효과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고 그 성분을 흡수해서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사라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7시에 하셨다면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수면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이 리듬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와 가장 잘 맞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양 조절이에요. 과식은 오히려 위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면 음식은 간식 정도의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리 10개 바나나 1개 호두 7알 따뜻한 우유 1컵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배가 부르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함께 드시면 각각의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멜라토닌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3번째로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옵니다. 그런데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이게 수면 유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음료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몸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차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체온을 0.5도 정도만 높이는 게 가장 좋아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온도의 음료를 즐기시나요? 네 번째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주변 환경이 잠들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불빛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수면 음식을 먹어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낮추고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독서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수면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보실래요? 다섯 번째로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수면 음식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야 우리 몸이 패턴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땐 3일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최소 2주에서 4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몸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분은 체리가 가장 잘 맞고 어떤 분은 우유가 가장 잘 맞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한 가지씩 시도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당 민감이 있으신 분은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실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의 양을 줄이고 호두나 캐모마일차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들기 어려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음식과 함께 스트레스를 낮추는 활동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 운동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덟 번째로 낮 시간 활동도 중요합니다. 밤에 잘 자려면 낮 동안 적절한 활동이 필요해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세로토닌 생성이 활발해져서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하지만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특히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각성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시고 저녁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은 시간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순서로 몸을 안정시키느냐가 숙면의 열쇠예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면 수면제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점점 약의 양을 늘려야 하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수면제 때문에 더 고생하셨어요. 약을 끊고 싶은데 끊으면 더 잠이 안 와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어요. 오히려 건강까지 좋아지죠. 체리 바나나, 호두, 캐모마일차, 따뜻한 우유, 이 5가지가 불면의 흐름을 바꿉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피곤해서 활동량이 줄고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우울감도 커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식단을 조정하면 단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일주일만 시도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세요. 잠들기가 쉬워지고 숙면의 질이 높아지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요. 그래서 감기에도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해요. 깊은 수면을 취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덜 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에너지 수준도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 동안 활력이 넘쳐요. 그러면 운동도 하고 싶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지죠.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체리 몇 알로 몸을 편안히 만들어 주세요. 이것만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여기에 바나나를 추가해 보시고 모레는 호두를 더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드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시간 활동이 밤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산책을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낮잠은 자도 되는지 등 궁금하신 내용들을 모두 다룰 예정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수면 개선의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숙면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떤 음식부터 시도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정말 궁금합니다.